우리 과거에 삼고현상 기억하시나요? 유가는 비싸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오르면 나쁜 것들이 다 오르는 것.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르고 그럼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화가 안전자산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시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 오르고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대표님, 연정 씨 왔어요? 오늘 시장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은 하루 하락률로 7%면 굉장히 큰 하락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강연회 같은 거 할 때나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장이 금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밤 우리나라로 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 증시를 그냥 확인 정도만 해야지 뭐 그거 보고서 뭐 얼마나 뭐 분석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월요일 날 장이 열려봐야지 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사실 상황이 완전 달랐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재료의 크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이틀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장도 나스닥이 1% 정도 빠지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미국과 이란 공습? 뭐 미국 이란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뭐 두 나라가 막 우리 싸우자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먼저 뭐 어쨌든 공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공습 그리고 이란이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많이 반격 그리고 뭐 또 뭐 헤즈볼라랑 어디서 같이 또 동참 또 이스라엘과 뭐 미국이나 또 기타 나라들이 뭐 공격 이게 이제 주말 내내 장식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뉴스들 뭐 YTN 20 뭐 거의 뭐 이런 뉴스들이 거의 뭐 80% 90%가 이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휴장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충격 같은 거는 첫날의 충격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첫날의 충격이 가장 큰데 월요일날 우리 장이 안 열렸으니까 좀 이렇게 완충의 충격 흡수의 완충의 하루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제 일본 증시 한 2%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유럽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근데 심지어 미국 증시는 어제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어요. 거래소 지수 보시면 시초가가 마이너스 1%였습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마이너스 1.2%는 정확하게 어제 일본 증시 하락, 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빠졌지만 어제는 별로 안 빠진 이런 것들이 적당히 얼버무려진 시초가였거든요. 이 이후의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 충격의 마이너스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거는 모든 분들이 뭐 예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지구상에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 해도 미국, 이란만큼 주식시장 또는 세계 금융시장 또는 세계 경제질서에 영향을 많이 미칠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과거에도 우리나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이슈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유럽의 가스관 배송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됐었던 근데 이제 이란의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보다도 훨씬 비용 상승 효과가 큰 전쟁이라는 거죠. 어떤 비용이냐면 석유 유가죠, 유가.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됐을 때부터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 100달러 시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란이 빨리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습효과상으로 가장 가까운 학습효과는 베네수엘라에서 얻을 수 있죠. 베네수엘라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기부업을 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 다 되네. 힘의 논리, 강력한 국방력의 논리.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뭐 정의의 논리나 우리가 과거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읽혀졌던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하면 안 되는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석화되고 중립화되고 모든 결정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될 수 있는
정의 관점에서는 야, 그래서는 안 돼인데, 그냥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결정들이 다 그렇죠. 야, 그게 올바른 거야 보다 그게 우리한테 더 유리해? 뭐 이런 얘기가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뭐 이란 전쟁이 대표적인 거죠. 베네수엘라 때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뭐 그냥 미국의 마음대로 세계의 질서는 재편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나아가서 북한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중국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또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데요. 거기에 어쨌든 유가의 급상승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또는 이게 올바른 것이냐의 가능성.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면 또는 올바르다면 미국과 북한 또는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계속 복합적이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어제 장이 열렸어도 이 정도 빠졌겠구나. 어제 장이 안 열렸지만 오늘 이렇게 빠진 걸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블랙 먼데이 같은 블랙 튜즈데이였던 거죠. 우리 연휴였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같은 블랙 튜즈데이가 돼버린 공포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잡소리예요. 이 잡소리 왜냐면 뭐 제가 뭐 지수는 뭐 어떤 차트입니다. 또는 뭐 업종은 뭐가 좋았어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은 뭐였네요. 이거는 팩트거든요. 팩트.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팩트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시나리오 접근법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예상 시나리오들 이란이 장기화가 되면 어떡할 건데 또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떡할 건데 또는 호르무즈 해역이 완전 봉쇄 지금 거의 완전 봉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진짜 $100 이상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은 어떡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친하고 뭐 어디랑 친해도 산유국이랑 친해도 그냥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는 나라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시기인 거죠. 장기화되면 어떡할 건데 유가 $100가 실제 되면 어떡할 건데 장기화되면 어떡할 건데 이란이 기법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 팩트는 아닌 우리 불안 요소들 주식이라는 건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주식에서 팩트는 오늘까지 이익이에요. 이익 그 회사의 재무제표 오늘까지 이익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이익들 미래의 가치들 미래의 예상 시나리오들 그 산업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가 형성되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 로봇이 왜 10배가 오르고 제약바이오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적이 없지만 기술성장 기업부들이 왜 1000배가 나오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야 미국이 이런 쳤잖아. 유가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 미국은 어제 안 떨어졌는데?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럼 왜 7%가 떨어진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의 7%의 하락은 오늘까지 흐름도 흐름이지만 앞으로의 흐름들 가장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란이 항복을 안 하고 아주 장기화될 가능성 그 장기화에서 유가가 정말 $100? 근데 $100 이상의 시기가 오래될 가능성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우리 과거에 삼고현상 기억하시나요? 유가는 비싸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오르면 나쁜 것들이 다 오르는 것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르고 그럼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안전자산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시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 오르고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도 오르겠죠. 왜?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오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물가가 불안정해진다면 관세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금 올해도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늘 7%의 하락이 미리 좀 반영이 됐어. 그럼 이제 오늘 하루에 다 반영이 되었냐의 문제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다 반영이 되었냐는 이 시나리오가 점점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동 전쟁이라고 할 만한 이런 분위기가 더 확전이 될 건지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할 건지 러시아나 중국의 움직임 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움직임
거기에서 아시아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인이 될지, 그리고 유가는 얼마나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일지, 또는 환율이 얼마나 불안해질지,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한 9대1, 8대2 정도로 지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10%씩 빠졌거든요. 지수가 7, 8% 빠졌으니까. 그럼 오늘 뭐, 야, 나는 오늘 같은 날도 수익 나. 그건 그냥 운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수익 나신 분은 운빨인 거지, 지수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난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투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지수가 10% 빠지면 나도 1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하나보다, 개별 종목보다, 지수 전체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같은 급락이 또 나올지, 또는 이제 급락이 끝나고 급등을 할지, 또는 살살 흘러내릴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지수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중요한 시기엔 늘 슈퍼금융 이세무사 TV 구독자가 증가하고 조회수가 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종목 언급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언급을 하는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가 있는데 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강의 8만 원 한 25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완전 마감됐거든요. 지금 접수하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종목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난 종목이 재밌는데 하고 안 보다가도, 야, 이거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문제네 하면 꼭 제 유튜브에 돌아오시는, 돌돌리 돌고 돌아 이세무사한테 돌아오시는, 돌돌리한테 오시는 그런 팬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게 맞는 거고요. 종목보다 중요한 지수 분석의 시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7%의 하락, 이 하락을 하루아침에 또는 뭐 2, 3일 안에 다시 돌려서 다시 6,500, 7,000, 지금 뭐 목표가가 8,000까지 나왔었는데요. 야, 이거 목표가가 8,000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뭐 2, 3일 안에 다시 V자 나와서 다시 또 신고가 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장대 대못이, 이 파란색의 대못이 어떻게 융화가 되느냐는 시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자체만의 재료가 아니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흘러나갈지,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찾아야지, 야, 이란이고 유가고 미국이고 아무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왜 떨어졌냐는 거 보면 답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7% 떨어질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국제 정세 속에서 답을 찾아나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만으로 본다면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우리가 21선까지 열어놔서 봐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1선이 지금 얼추 5,6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까지는 열어놔야 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자, 그 다음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심지어 오늘 플러스 내다가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거래소만 빠져라, 코스닥은 마이너스 날게도 안 되는 장이에요. 그렇게까지 보시고, 자,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10% 하락을 했습니다. 10%. 그래서 20만 전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시기, 삼성전자가 10만 원 돌파하고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18만 원, 20만 원 이상, 22만 원까지 갔다면, 그거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뭐 타이트브에서도 여러 번 나갔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라가니까 호재가 있어요 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주가가 올라가서 호재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가 있고. 아니, 그 많은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는데, 10%씩.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럼 호재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호재가, 개별 기업의 호재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지금. 그렇다면은, 개별 기업의 호재가 중요한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하루에 10% 떨어지는 거 말도 안 되죠. 10%가 왜 떨어져? 삼성전자 30만 원까지 가야 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개별 기업의 호재가 중요한 시기는 결코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10%씩 빠지는 날이다. 삼성전자만요? 아니요. SK하이닉스도 10% 빠졌는데요. 현대차도 10% 빠졌는데요. 코스피 200 전체 보겠습니다. 종목 선정이 지금 같은 시기에서 얼마나 허망한지. 그나마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방산이죠. 방산. 이것도 너무 당연한 답이잖아요. 방산에서
LIG 넥스원 상한가네요. 역사적 신고가 상한가. 하나 시스템 상한가네요. 역시 역사적 신고가 상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 오른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또 저쪽 해상운송 쪽 페모션 17%, H&M 17%, S51 정유주 석유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오른 애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해운주, 그 다음이 정유주, 유가 상승, 그 다음이 전쟁 났으니까 방산주. 요거 빼고는 그냥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른 애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떨어진 애들은 야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뭐 한국전력 다 망했냐, 왜 10%씩 떨어졌냐. 이 회사들이 개별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악재. 전체 악재는 우리가 뉴스를 주말 내내 볼 수밖에 없었던.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말 내내 뉴스를 오늘은 봤어야 한다. 다른 평상시에 미국의 재료보다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악재가 가능성이 있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의 반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 유가의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은 주말 내내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라도 계속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시간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걸 계속 보신 분들은 진짜 불안하긴 하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데 그걸 못하러 봐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1% 빠졌을 때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결국 마감은 7%, 8%까지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개별 기업에 대한 호재 악재도 중요하지만 탑다운이잖아요. 탑다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호재 악재가 나왔을 땐 좀 곰곰이 되씹어보고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재료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9%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11% 빠졌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11%. 그래서 거래대금이 높은 대형주 3개가 다 11%씩 빠졌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높은 애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하나 시스템 방산주, 현대로템 방산주. 오늘은 거래대금이 높은 방산주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올라간 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빼고는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 상한가 16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 할 수 있지만, 지수가 7% 이상 빠졌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날이 아니고 나쁘지 않았던 날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상한가 나온 애들은 뭔데? 다 보이시잖아요. 뭐예요? 극동 유화, 빅텍, 모헨즈, 대한해운, 그린 로직스, LIG 넥스원,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유 다 뭐다? 셋 중에 하나다. 방산주, 석유주, 해운주. 근데 이 세 개가 올라갔다고 막 분석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우리 포트폴리오에 5개, 8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방산이나 해운이나 유가 관련주들이 있을 확률도 높지 않고요. 그럼 없었다고 해서 이제는 넣어야 되나?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포트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떨어져 있다. 비슷하게 5%, 10%씩.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만 못한 게 아니고 우리 다 못했는데, 우리 다 결과가 안 좋았는데 오늘 그 이유가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떨어졌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도 오른 게 있잖아. 있죠. 왜?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3조고 그리고 LIG 넥스원이 14조고 그래서 방산주들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1조 이상짜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HMM은 23조인데요. 말했잖아요. HMM은 해운주라고. 해상운송주. 이렇게까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랙 먼데이 같은 블랙 튜즈데이, 검은 일요일 같은 검은 화요일이었고요. 7% 이상의 하락은 많이 나온 하락이 아니다. 근데 그 하락의 이유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란의 반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거기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들이 유가가 아주 급등할 확률,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석유랑 상관없지 않아? 아니에요.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나라의 물가들은 오르는 거고요. 심지어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데, 지금 세계 석유 몰동량의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호주모르 해협, 그리고 또 이란,
그리고 심지어는 중동 전역의 화염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던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뭐 두바이 또는 우리가 친근한 뭐 두바이 초콜릿 지금 다 뭐 공항도 폐쇄되고 아예 못 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거 좀 계속 좀 관심을 갖자. 주식 투자자로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진 내용들이다.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나올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형상 때문에 위험자산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우리나라 돈도 위험자산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안 좋아질 가능성, 또는 우리나라의 매매 동향상 외국인들이 탈출할 가능성. 근데 외국인들은 진즉에 5,500 이상부터 탈출하고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증시 급등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5조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5조를 팔고 뭐 매일 몇 조씩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잘 보자, 탑다운상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내일부터는 V자로 올라 뭐 이런 말씀 전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맨날 떨어져도 아니고 일단 오늘 하루 끝났고 내일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빠진 날은 뭐 이렇게 뭐 농담도 잘 안 하고 부자 노래도 사실은 막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오늘 평균 10%가 빠진 거예요. 1억을 하시면 9천이 됐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 부자 노래를 오늘 부르긴 그러니까 부자 노래는 오늘 하루는 생략하고 우리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우리 모두의 100억 부자 화이팅!